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독점이에요. 현재로서 독점 구조거든요. 니켈 도금 강판 신성장 동력이 마진율 15% 이상씩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 쪽에서 또 핫하게 떠오르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4680이라는 숫자가 자꾸 네.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원통형 이제 4680 배터리 저도 몇 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뭐 빠르면 한 8월부터 양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와 관련돼서 좀 볼만한 기업 4680 배터리가 나왔을 때 또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분위기 좀 어떻게 될지 우리 김준 대표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4680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지름이 46mm, 길이가 80mm인데 지금 배터리의 폼팩터는 원통형,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하고요. 삼성 SDI는 각형을 하고 LG엔솔은 원통형도 하고 파우치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통형이 기존의 폼팩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각형의 점유율을 계속 빼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형은 무겁고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잘 되는 거는 파우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가 얇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우치가 제일 좋은데 파우치는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대량 생산도 되면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도 되면서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원통형인 거예요. 근데 원통형을 안 쓴 이유는 원통과 원통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해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데드 스페이스가 에너지 밀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4680으로 가면서 기존의 2170 원통형 배터리보다 데드 스페이스를 급격하게 줄여서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출력을 훨씬 높이는 그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면서 상당히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캐파를 다 못 쳐내고 불량품이 많이 생기니까 급하게 LG엔솔 보고 야 너네 빨리 양산해줘. 너네 기술 있잖아. 그래서 LG엔솔이 그래 우리가 8월 달에 해줄게 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거고 원통형 배터리를 LG엔솔이 올해 양산 8월 달에 양산 스타트 끊으면 삼성 SDI나 SK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삼성 SDI 그래 우리는 내년에 할게 25년도에 양산할 거야. SK온도 뒤따라 26년. 우리 26년이면 양산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고 연평균 보시면 숫자는 50기가와트시 미만에서 25년도에 284, 30년에 951 기가와트시로 연평균 성장률이 42%가 됩니다.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만 쓰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테슬라가 이게 하겠다니까 BMW, 볼보, 혼다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진입한 측면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보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가격이 싸니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성차 업체 중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원통형 배터리로 대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에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혜주 직접적으로 어디가 좀 있을까요? 네,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가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잠잠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또 이거 고점에서 또 추천하는 거 이 방송은 대표님이나 저나 기업 분석하고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이지 절대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저히 공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TC 스틸이 하는 니켈 도금 강판은 독점이에요. 현재로서 독점 구조거든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은 포스코로부터 블랙 플레이트라는 원자재를 떼오거든요. 근데 포스코의 블랙 플레이트를 원자재를 아무나 주진 않고요. TC 스틸이나 동국산업 정도만 줍니다. 그러니까 동국산업이 이제 소위 말하는 TC 스틸의 경쟁사가 되겠죠. 네, 글로벌로는 많아요. 일본에 NSC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코안이라는 회사도 있고, 인도의 타타스틸이라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유일하고요.
신규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동국산업하고 KG스틸입니다. 근데 TC스틸은 원래 니켈 도금 강판보다는 주석 도금 강판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석도 강판이라죠. 근데 주석 도금 강판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최근에 좀 핫했던 거는 왜 냉장고 이쁘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비스포스. 네, 비스포크. 비스포크 해가지고 냉장고 이 강판을 이제 주석 도금 강판으로 쓰면서 그 내외장재로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막 폭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이 독점인데 원통용 배터리에 쓰이니까 원통용 배터리에 그 캔을 만드는 회사들, 신흥 SE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거든요. 신흥 SEC라는 회사도 있고 뭐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TC 스틸로 몰아주려다가 동국산업 너네도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LG엔솔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LG엔솔 발로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동국산업이 우린 당장 생산 못해. 그리고 재무구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국산업 목표는 25년까지 총 13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이 TC 스틸이라는 회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105억을 들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 증설한 캐파가 20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20만 톤이 얼마나 큰 양이냐. 이 동국산업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이라고 하는 일본의 NSC, 토요코안,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스틸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증설하는 물량 다 합쳐도 20만 톤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만 톤 완공되면 언제 완공되냐? 24년 하반기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로도 증설 규모 20만 톤 캐파가 완성돼서 매출이 발생하면 글로벌로도 NSC나 토요코안이나 타타스틸 제외한 1등입니다. 그래서 넘사벽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이 당연히 기존의 캐시카우인 내외장재로 쓰이는 주석 도금 강판보다 마진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니켈 도금 강판은 최소 마진이 15% 이상이고 주석 도금 강판은 7%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캐파 증설한 부분이 당장 올해 연말부터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래서 대략 예상하는 거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는 최초로 주석 도금 강판을 초과하는 니켈 도금 강판만 연평균 매출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들이 쉽지 않다. 동국산업 들어올 건데 재무적인 문제라든지 캐파 증설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의 독점 구조는 향후 1, 2년 정도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TC 스틸 또한 매출이 그냥 연간 50%씩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주석 도금 강판 기존의 캐시카우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주석 도금 강판의 원자재도 포스코로부터 구입하는데 포스코가 주석 도금 강판 주는 데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TC 스틸하고 옛날 신화 다이나믹스, KG 스틸 요 3군데거든요. 그래서 주석 도금 강판이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신성장 동력이 마진율 15% 이상씩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통용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로 할 수 있다. 독점 구조가 계속 깨지지 않는 수혜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문제는 그 부채 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아마 올해 조금 개선돼도 지금 250% 정도가 넘을 거기 때문에 외부 차입 때문에 그 실제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 좀 봐야 된다. 그게 리스크 요인이지만 원통용 배터리에 이 회사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채가 좀 늘어나는 건 증설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증설에 대한 자금이 외부 차입,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빌린 것 같네요. 뭐 이런 거 사실은 좀 사업을 이해하면 왜 빌린지 그렇죠. 합당하게 이해가 네네. 되니까 그러면은 그 돈 빌린 게 되려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차라리 제3자 뭐 유증이나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네. 다행인 건 뭐 이걸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으면은 추가 자금 조달 뭐 이슈는 없고 이슈는 그냥 다행히 없습니다. 공장 잘 지어서 하반기부터 완공된 상태에 공장만 잘 돌아가면 현금 들어오니까 그걸 그렇죠. 갚아 나가면 그걸로 이제 차곡차곡 데트 시나리오가 갚아 나가는 시나리오. 네. 또 하나 최근에 조금 불편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손봉락 그 최대 주주 회장님이 좀 파셨더라고요. 친척인가. 물론 여전히 최대 주주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그게 제가 보니까 나노 신소재도 그래서 한번 확 급락이 나왔고 그렇게 좀 주가가 조금 고점 형성하면 최대 주주가 파는 목량이 있는데 근데 그건
거보다는 여전히 그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사이즈 커지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양극재라든지 엔캠 같은 전해액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좋은 회사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게 기회 되면 대표님하고 아마 TCT를 한번 탐방 가면 어떨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네. 또 탐방하는 네. 또 영상도 나오면 좋겠네요. 네. 요게 TC 스틸이 숨겨진 진짜 알짜 수혜줍니다. 원통형 네. 배터리. 그래서 우리 김준 대표님의 이 다픽은 TC 스틸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투자 판단 각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2차전지 쪽에서 볼만한 기업 네. 또 어떤 기업이 있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 탐방 보고서에 그 대주전자재료를 말씀하셔가지고 대주전자재료 저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욕은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여전히 계속 욕 먹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언제 오르냐 그래서 마치 이게 저희가 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실리콘 응급제를 100% 다 안 써도 3%만 섞어도 5%만 섞어도 10%만 섞어도 실리콘 응급제가 가지는 음극에서의 그 에너지 밀도라든지 충방전의 효율을 개선하는 문제가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 응극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실리콘 응극제를 비하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응극제 비싸잖아. 막연한 근거도 없으니까. 그럼 비싸면 안 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근거가 너무 약한 게 SK온이 주력이 그 포드 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잖아요. 그건 완전 대중화된 차예요. 근데 F150 라이트닝 들어가는 SK온에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납품 스타트 끊었거든요. 전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한쪽 면만 보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압도적으로 24년에 10,000톤, 25년에 2만 톤 캐파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면 실리콘 응극제는 두 가지에 적용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LFP가 워낙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실리콘 응극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LFP의 단점을 두 가지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코팅하는 거고요. 그럼 탄소 코팅하려면 당연히 CNT 도전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합산하는 거거든요. 원소 합산하는 게 LFP랑 NCM이랑 결합하는 거예요. LFP랑 NCM 결합할 때 실리콘 응극제를 당연히 씁니다. 그러면 실리콘 응극제랑 탄소 코팅할 때 쓰는 CNT 도전제는 무조건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LFP를 LG엔솔도 공격적으로 하고 삼성 SDI도 공격적으로 하고 심지어 완성차 현대기아차도 LFP 쓰겠다고 하고 하면 지금 전기차 성능 가지고 말이 많은데 LFP 잘못 썼다가 추운데 차가 그냥 서요. 그냥 가다가 서요. 그렇지 않아도 충방전 할 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문제인데 충방전 인프라 빨리 늘어날 줄 알죠?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가 충방전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근데 충방전 빨리 할 수 있는 거 실리콘 응극제 3% 5% 쓰면 충방전 효율이 40% 50%씩 올라가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비싸다고 안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SK온에 납품한 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극제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좋은데 대주전자재료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실리콘 응극제가 충방전 할 때 부피 팽창하는 문제를 잡아줄 수 있는 CNT 도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응극제보다 조금 더 주가가 탄력성으로 갔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CNT 도전제는 양극에도 쓰고 음극에도 동시에 다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이 높다고 해서 저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둘 다 좋게 보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CNT 도전제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T 도전제가 나노신소재가 연간 매출이 이 회사도 역시나 50% 60% 커지는 회사거든요. 근데 다만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제가 100%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 소재도 있고 너무 이게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주력인 그 나노사업부의 이 CNT 도전제가 전체 매출 대비 캐파가 50% 이상 되는 게 언제냐? 그게 올해 드디어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체 매출 캐파의 50% 이상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노신소재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11만 원 중후반 바닥 찍고 14만 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 좀 계속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아마
양극재가 못 간다고 음극재나 도전재가 못 간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그 단편적인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추첨하는 사이에 최근에 엔캠 날라간 것처럼 얼마든지 실리콘 음극재랑 CNT 도전재가 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 요금 먹더라도 계속 앞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준 대표님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김준 대표님이 하시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들어가셔가지고 꼭 많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